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음식과 식재료가 있나요? 마트에 다녀오면 가장 먼저 냉장고에 넣을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고,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파먹기라며 캐캐 묵은 재료들을 꺼내 잔치라도 되는 마냥 요리하는 우리. 이처럼 냉장고는 현대인의 식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가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냉장고도 만능은 아니어서 어떤 음식을 그 안에 보관하는지에 따라 식재료가 보약이 되기도 하고 혹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냉장고라는 놈은 의외로 취향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것 첫 번째, 잼, 시럽. 과일잼이나 시럽, 특히 메이플 시럽은 고급 제품일수록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많은 분이 잼이나 시럽에 설탕이 다량 들어갔다는 이유로 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개봉 전에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나 되지만 우리가 잼이나 시럽을 개봉 후에 완전 소모할 때까지의 기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매일 잼과 시럽을 먹어도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개봉한 잼은 당분이 많은 시럽, 특히 고급 잼이나 메이플 시럽은 인공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곰팡이가 번식할 위험이 높으므로 꼭 개봉 후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견과류. 마치 간식 혹은 건강식품처럼 다뤄지는 견과류의 경우에는 주로 눈에 보이는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식품업체에서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 정도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공간을, 25%는 주방이나 찬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보관 방법인데요. 견과류를 실내에 보관할 때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녀석은 간 경변, 간의 출혈 괴사, 간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견과류 섭취 전 세척을 하거나 가열을 해도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실내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있어서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좋습니다. 세 번째, 계란.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계란 역시도 식탁이나 비교적 선선한 베란다 이런 데 보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대가족인 경우에는 계란을 한 번에 많이 구입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일부는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계란의 껍질에는 수천 개의 미세 구멍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외부로 수분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기하게도 외부의 오염물질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계란을 물로 세척했을 때인데요. 만약 계란을 물로 세척한다면 표면에 큐티클이 제거되고 외부 오염물질의 침투가 쉬워집니다. 이때 설사나 복통, 두통, 오한 등을 불러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럼 세척만 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계란 유통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척된 계란과 세척되지 않은 계란을 모두 구별 없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만약 계란을 구매하신다면 세척란인지 비세척란인지 꼭 구별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냉장 보관을 통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척 계란 표면에 살모넬라균 침투 시 실온에서 대략 3주 후에 문제 수준에 도달하고 냉장 보관하면 6주가 지나도 박테리아의 성장이 더뎌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들기름. 많은 가정이 들기름을 참기름, 식용유, 소금, 설탕, 간장 등을 함께 보관하는데요. 주로 조리대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들기름은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름은 산패를 막아줄 성분이 없어서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중에라도 늘 뚜껑을 꼼꼼하게 닫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빛과 열에도 민감해서 조리대 아래같이 열에 민감한 장소에 보관하지 마시고 병을 신문지나 검은 비닐로 감싸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옥수수. 옥수수는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는 경우 단맛이 쉽게 빠지게 되어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옥수수를 냉장 보관해서 단맛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생 옥수수의 경우에는 껍질과 수염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분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종이나 신문지를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옥수수의 경우에는 껍질과 수염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랩으로 감싸서 실온에서 열을 식히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것. 첫 번째, 바나나. 가끔 너무 빨리 익거나 변색되는 바나나를 급하게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바나나는 열대 과일로 차가운 온도를 견딜 자연 방어 능력이 부족해서 바나나의 세포벽들이 냉장 상태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나나의 소화 효소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쉽게 물컹해지면서 검은색으로 변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요네즈. 많은 분들이 케첩과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동일한 칸에 두고 사용하시는데요.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 식초, 식용유, 소금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면 식초와 기름이 분해되고 이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약 10에서 30도 정도 사이에서 보관하는 게 적당한데 햇빛이 들지 않고 열기가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이미 개봉되었거나 날씨가 더운 여름철 정도에만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빵을 먹다가 남으면 자연스럽게 냉장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나서 다시 꺼냈을 때는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안으로 들어간 빵은 온도로 인해서 딱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실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빵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급속도로 결정화되기 때문입니다. 빵은 꼭 먹을 만큼만 구입해서 당일에 소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냉장 보관이 아니라 냉동 보관 후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를 통해서 데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커피 원두. 커피숍에서 원두 찌꺼기를 받아서 냉장고나 신발장 같은 곳에 두면 냄새와 습기를 빨아들인다는 사실 때문인지 실제 섭취를 위한 원두 역시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섭취해야 할 원두가 냉장고 속 산소와 습도 그리고 냄새까지도 모두 빨아들인다는 것으로 섭취 시에 굉장히 불쾌한 향과 맛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냉장고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빠른 속도로 산패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냄새가 배지 않는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따로 보관을 해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자. 많이들 즐기는 감자. 만약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서 고온으로 조리한다면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발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온 상태에서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맛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단맛이 줄어들고 감자의 육질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물론 빛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빛을 받은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마늘. 마늘은 수분에 약한데요. 특히 껍질째 마늘에 보관을 하시면 쉽게 싹이 나고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통마늘의 경우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껍질을 제거한 통마늘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 바닥에 설탕이나 키친타올을 깔아서 냉장실에 보관하면 제습제 역할을 하여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마늘을 미리 다져야 한다면 냉장 보관보다는 밀폐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토마토. 5도 이하의 기온은 토마토의 수분을 뺏고 숙성을 멈추게 합니다. 저온 장애로 과육이 물렁물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도까지도 떨어뜨리게 되죠. 특히 상처가 있는 토마토의 경우에는 꽤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냉장 보관 시에 불과 하루 이틀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토마토를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을 했다면 하루 이틀 내에 꼭 소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상온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해야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꼭지를 제거하면 토마토는 쉽게 마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꼭지를 제거하고 말끔히 세척한 후에 꼭지 쪽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돼서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생이 아닌 요리 재료로 사용하시려는 경우에는 미리 데친 후에 껍질을 제거하거나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처럼 냉장 보관하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식재료의 영양을 보존하고 맛을 좋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각 재료의 보관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식재료를 구입하지 마시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